안녕하세요.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엄청난 기록을 세우면서 이 옵타, 여러가지 통계를 다루고 있는 옵타 애널리스트에서도 이 손흥민 선수의 통계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를 주목했는지, 그리고 해당 통계 업체에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어떤 팀이 우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명단에 올라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기록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손흥민 선수의 통계에 대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나이스 원 선, 손흥민 선수 응원가의 첫 부분이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에 토트넘을 위해서 또 골을 넣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5대0으로 이기는, 전반전에 이제 5골을 꽂아 넣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게다가 이제 러셀 마틴 감독이 이 경기로 인해서 경질을 당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슬픈 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넣은 이 골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사실 어시스트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넣은 골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프리미어리그 125번째 골일 뿐만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100개의 다른 경기에서 골을 넣은 굉장히 기록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선수들이 달성할 수 없는 그런 위협 중에 하나인데, 여하튼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0번째 선수, 그러니까 100개 이상의 경기에서 득점한 20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뭐 역사에 남는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몇 경기 만에 그러면 이렇게 해냈냐 기록을 보면은요, 일단 앨런 시어러 같은 경우 무려 193경기 만에 100골을 집어넣는, 100골 이상이죠. 그러니까 100경기에서 골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뭐 두 경기마다 한 경기씩 무조건 골을 넣었다. 멀티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골 상황일 수 있는데, 여하튼 한 골 이상은 무조건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316. 그러니까 316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뛰면서 100개의 경기에서 골을 넣었고, 총 넣은 골의 개수는 125개였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프리미어리그 기준입니다. 야, 진짜 선수가 몇 명 안 돼요. 맨 밑에 보면 이제 프랭크 램파드, 그리고 스티븐 제라드 같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은 완전 이제 미드필더로 뛰었던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은 뭐 400경기 이상의 그런 경기를 뛰면서 이제 100개의 경기에서 골을 넣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이 맨 위에 있는 뭐 시어러, 아게로, 앙리, 살라, 케인 뭐 이런 선수들과는 달리 공격수로서 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냥 미드필더 혹은 이제 윙어로서 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가 이 기록에 오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경이로운 일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316번째 어피어런스,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316경기째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9명의 다른 선수들보다 일단 6명 정도는 제치고 그래도 꽤 좋은 기록을 만들었다. 근데 시어러가 193경기 만에 이제 100개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이 기록에는 사실 근접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때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하셀뱅크라던가 아넬커라던가 로비킨 같은 선수들을 또 기록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세계의 다른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또 골을 넣으면은 또 다른 기록을 또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의 골 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다른 경기들에서 골을 넣느냐,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고, 이번이 100번째였다라는 게 또 의미 있는 그런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손흥민 선수는 지금 토트넘에서 어쨌든 우승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아마 어려울 것 같죠. 해당 언론에서 또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예측, 우승 예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고 싶은데, 프리미어리그 2024-25 어떤 팀이 우승할 것인가 슈퍼컴퓨터의 예측을 봤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0, 그러니까 이게 16라운드 이후, 가장 최근에 치러진 라운드 이후에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퍼센트인데, 리버풀 같은 경우에 지금 우승 확률이 무려 82%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 밑에 이제 아스날이 10%, 첼시가 5.5%.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맨시티 어디 갔냐? 맨시티 바로 밑에 있습니다. 우승 확률이 1.9%로 이제 맨체스터 더비에서 박살나면서, 그러면서 무려 이제 2.4%의 확률을 또 깎아먹었습니다. 아스날, 맨시티 지금 뭔가 리버풀의 어떤 독주를 따라잡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승 레이스를 봤을 때 원래는 맨시티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11월을 기점으로 이제 연패
혹은 이제 승리를 못 거두는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이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뭐 수직 낙하. 리버풀은 반대로 엄청나게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프리미어리그의 우승 향방이 조금 더 리버풀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이 팀들을 볼 때 지금 첼시, 아스날, 리버풀 이 상위권의 팀들이 공격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공격 기대값을 봤을 때.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10위인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무려 2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의 기대값으로 봤을 때 첼시 다음으로 이제 공격적인 팀이 어디냐? 토트넘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재밌는 부분인데 이제 리버풀이 이번에 수비적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수비적으로 봤을 때도 6위를 기록을 하면서 아주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리버풀과 토트넘이 맞붙게 되는데 이 두 팀의 경기가 과연 또 어떻게 끝나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흥미롭고 옵타에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토트넘의 최종 순위는 지금은 이제 10위인데 5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 토트넘이 앞으로 성적이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 통계적인 어떤 예측이 맞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시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들 뭐 이 이야기까지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를 가장 많이 한 선수들은 누구냐? 최근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굉장히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토트넘 단일팀으로는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되었죠.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누군지 그냥 쭉 봤을 때에는 라이언 긱스가 162개. 야, 케빈 데브라이너도 100개가 넘습니다. 세스크 파브레가스 같은 선수도 보이고요. 웨인 루니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봤을 때 16위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없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제 68개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5개가 모자란 상황이고 5개를 더 기록하게 되면은 이제 콜 그리고 애슐리 영, 뭐 티에리 앙리 등등의 어떤 선수들을 넘어가지고 사실 이제 10위권 안에 들려면은 무려 80개 어시스트까지 기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2개가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어시스트이기 때문에 이 기록이 사실은 이제 범접하기 쉽지 않은 건 맞는데 그런데 이제 한 클럽에서 뛰면서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손흥민 선수 이름이 또 올라갑니다. 13번째 이제 순위에 있는데 데런 앤더턴도 이제 68개. 그래서 68개, 손흥민 선수도 68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10위 안에 들려면은 7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티에리 앙리를 이기면 되기 때문에 6개의 어시스트만 더 기록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기록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는 싱글 클럽 하나의 클럽에서 프리미어리그 어시스트 역사상 이제 10번째 안에 탑10 안에 들어가려면은 그럼 6개의 어시스트를 더 기록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그 늦은 나이에 어시스트를 기록한 선수가 누구인지 혹시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에드윈 반데사르가 무려 40세 때 테디 셔링엄 선수도 이제 39살 때까지 뭐 티아고 실바, 라이언 긱스 진짜 라이언 긱스는 39살 171일이 되도록 여튼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준으로 보면은 손흥민 선수도 이제 한 6년 남았거든요. 6년 안에 6개 어시스트 이상은 이제 기록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은 단일팀 기준으로는 또 탑10 안에 들 가능성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전체 기록으로도 사실은 그 정도의 어시스트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손흥민 선수가 역사적인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고 뭐 100개의 다른 경기에서 또 득점한 것도 경이롭고요. 여러 가지 기록들이 또 외신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기록적인 통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